진짜 그냥 너네가 암산이 다 될 정도로 이제 이차 함수랑 친해져야 되고 부등식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이제 이 단원의 목표는 하나야 얘들아. 너네가 부등식을 보고 그 부등식을 x축과 이차 함수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2차 함수가 이게 x축이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에서 x축 이렇게 그려놔. x축이 왜 0이냐면 항상 y값이 0이기 때문에 그래. 공수2를 배웠으면 이게 상수함수라는 거는 알겠죠? y는 0 상수함수. 그치? 너네도 공수2 특강 들었잖아. 그치?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상수함수. 기억나 시연이? 자, 1도 안 난다는 리액션이죠. 너무 행복해.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x-1에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x축이랑 1과 3에서 만난다는 게 이제는 그냥 바로바로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요 범위를 일단 그려. 너네가 머릿속으로 봐. 이게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냥 우리가 x축을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땅 아래 처박혀 있는 거야. 빗살무늬 토기가. 그치?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배웠죠? 네. 어. 무슨 시대예요? 선사시대. 맞죠?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를 구하게 되면 이제 1과 3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x의 범위는 이제 요거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러면 요 날개 쪽이 되는 거야. 톡이 위쪽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x의 범위를 쓸 때는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라고 적어야 돼. 자,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저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프랑 더 친해졌으니까 왜 저렇게 쓰는지 알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 그래서 얘들아 그 2차 부등식 풀 때는 무조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리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부등식에는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식 방향이 이렇게 바뀌니까 저 초록색깔 영역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부등식의 해는 x의 범위를 적는 거예요. 기억해? x의 범위를 적는 거야. 너네가 그래도 공수2를 배운 애들이니까 쌤이 얘기를 하면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를 보고 정의역의 범위를 추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봐봐. 너네가 이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막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일 때 x제곱 빼기 6x 플러스 3 이런 거 최대 최소 구하는 거를 많이 했잖아. 이 범위에서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뭔가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양수로 바꿔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무조건 애지간하면 그릴 수 있을 거야. 쉬운 문제들은. 그러면 그리면서 부등식이 뭔지를 느끼면서 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없을 때는 x가 1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지만
등호가 붙게 된다면 여기에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 정수 x의 개수가 5일 때 p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가 저 2차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그 x의 범위 안에 정수의 개수가 5개만 있어야 돼. 그걸 만족하는 p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이제 저 식을 보고 2차 함수랑 x축으로 해석하기로 약속을 했고 저 2차 함수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그쵸? 일부러 되게 썼어요. 그럼 얘는 봐봐. x-2에 x-p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근데 P가 2보다 작은 어유 그렇죠. 모르죠?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1번 p가 2보다 어떨 때부터 하고 싶어? 작을 때. 그래요. 작을 때 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그릴 수 있잖아 이 함수를. 왜? 근이 p랑 2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2 이렇게 되지 않겠어? 2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안에 녀석이 x의 범위로 나오겠지. 근데 정수가 5개 있어야 되는데 저 안에, 저 빨간 색깔 안에 그렇게 되도록 하는 p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어려워하거든. 보통 이거 나오면 다 중 아니면 상이야. 쌤 B에서 마이너스 2. 땡. 그리고 내가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정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 이 문제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2는 아니에요. 잘 봐. 저 빨간 색깔 안에 정수의 개수가 5개가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얘 등호가 없지 부등식에. 맞아. 그래요. 자, 잘 봐. 1, 0, 마1, 마2, 마3 이렇게 일단 적어놔. 안에 정수가 5개가 들어가게끔 저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일부러 마이너스 4는 바깥으로 빼세요. 그러면 정수니까. p의 범위는 일단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요. 그쵸? 등호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2차 부등식에서는 무조건 등호를 생각해야 되거든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3의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해요. 안 돼요. 내가 아니요. 제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다 가져야 되는 입장인데 p가 마이너스 3의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3이 저 빨간색 영역에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것부터 잘해야 돼. 잘 들어라이. 제일 많이 못하는 것들이에요. 너네가 마이너스 3, 2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봐봐. p가 마이너스 3이 된다면 1, 0, 마1, 마2 이렇게 4개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면 망합니다. 4는요 선생님? 마이너스 4는요? 돼요. 그래서 수학 열심히 해야겠죠? 마사 2 이렇게 그려봐. 근데 이제 너네가 이거를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처음에 어려우면 직접 다 그려봐도 돼요. 그럼 봐봐. 마3, 마2, 마1, 0,
1 이렇게 안에 샥 예쁘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4가 돼도 X의 범위에는 마이너스 4가 포함이 안 되니까 되는 거야. 아, 나 저 깨달았다 얘기 듣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쁘게 적어주면 마4 이상의 마3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요. 아, 잠깐만 얘들아, 봐봐. 일단 등호 들어가기 전에 자, P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범위가 나왔지. 그럼 이제 P가 2보다 클 때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P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P야. 그러면 이쪽에 3, 4, 5, 6, 7이 들어가고 여기 8은 안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여기서 7부터 8까지를 써놓고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하세요. 이제 팔에 붙어야 되네. 아닌가? 맞아요. 7에 붙으면 7이 포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8에 붙으면 7까지 되니까 되는 거야. 방금 설명한 논리 때문인 거야. 이거는 집에서 만약에 내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P가 7일 때 8일 때 이차함수 다 그려보고 저 구간에 정수 몇 개인지 세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부등식을 봤을 때 너네가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린 다음에 저기서 정수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적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하다 보면 암산이 다 돼요.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안 하면 그 다 맨날 막 실수해.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막 4의 등호 마이너스 4의 등호 떼고 막 마이너스 3의 등호 붙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지금 좀 잘 해놔야 돼. 그래서 요 범위 하나랑 요 범위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3보다 작다 또는 7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야.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정수 P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이 범위에 맞게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여기는 8이 나오고 이랬을 거예요. 얘들아, 이거는 외우지 마. 그러니까 이거 별의별 공식 다 있거든 얘들아. 이거 1번화 시키면 막 공식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거 외워요. 근데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거든 얘들아. 여기는 완전 이해의 영역이다. 내가 너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 복수수 주기, 이차함수 대칭축 구하는 거 그런 거밖에 없잖아. 물론 그것도 다 원리에 기반한 거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외울 필요가 없다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방금 했던 상황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P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이때 뭐 정수 X의 개수가 또 5개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 얘도 마찬가지로 P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P 2 적었어. 근데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부등식에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포함이 돼. 그러니까 2부터 카운팅이 들어가. 1, 0, 마1, 마2 되고 마3 이렇게 적는 거야. 일단은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P의 범위는 마3에서 마2 사이다.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양 끝에 등호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P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정수의 개수가 6개로 늘어나지. 마이너스 3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안 돼. 여기는요? 되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등호가 큰 쪽이 붙어. 위에선 작은 데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막 외우게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굳이 막 어거지로 막 공식 만들어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P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면 2 아까처럼 포함되고 여기 3, 4, 5, 6까지 되고 7은 저 멀리 있었어야 되네. 그쵸? 그러니까 P가 6과 7 사이야. 근데 7의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정수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안 되고 6에 들어가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범위를 1번, 2번 고려를 해서 적으면 또는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2차 부등식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면 할 게 없어요. 왜냐면 2차 부등식은 얘들아 무조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진짜 하는 게 없어. 그냥 순열 조합 열심히 하세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여기가 약한 게 2차 부등식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수랑 방정식을 못하니까 여기가 약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네 이렇게 막 센 질문 받아주고 이렇게 막 할 때 너네가 만약에 이쪽 단원 문제가 더럽게 안 풀려. 그럼 너네 풀이 과정 보면 보통 그래프가 막 없고 이러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해. 진짜 최악이야. 무조건 그래프 기반으로 해야 돼. 그리고 수식으로 그렇게 푸는 거는 이제 어떤 때가 돼야 되냐면 너네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머릿속에 그래프가 다 보일 때 그냥 식만 적어서 푸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프가 기반이 돼야 된다. 2차 부등식 문제 풀 때 막 이거 막 뭐 막 큰큰 작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우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 너네 막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크다는 이렇게 되고 작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뭐 큰큰 작작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는 날개 쪽에 이렇게 되고 작은 거는 요 아래쪽.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이 구조를 딱 외워놓긴 해야 돼. 아니, 당연히 이해하고 외우는 거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2차 부등식 한 절반 정도를 잘 풀 수 있어. 2차 함수 그래프 잘 그려가면서. 그럼 이제 여기서 특수한 상황들이 생겨요. 2차 부등식에 해가 뭐 무수히만 할 때, 하나밖에 없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들 역시 전부 다 2차 함수 개형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줘야겠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A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봐봐. 너네가 이제 이 부등식을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2차 함수가 내가 최고차원 계수의 부호를 모르는 2차 함수가 x축의 아래에 있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라고 받아들여지겠니? 그럼 얘들아 봐봐. 만약에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였다면 2차 함수의 생김새상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감소를 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아래로 내려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 상황을 보고 이차 함수를 그려야 돼.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끔 일단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항상 기본값이 되어야 된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겨 먹으면 이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 이차 함수랑 x축의 저 위치 관계를 어떻게 배웠지? 어떻게 배웠어, 시연아? 네. 이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날 때 어떻게 했었어? 해가 없다.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맞아요. 맞지? 맞아. 그 관점은 방정식에서 바라본 관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빠른 걸 느끼면 좋냐면 물론 저기서 능령 재빠르게 든 다음에 그냥 판별식 때려도 돼요. 근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제일 바람직한 거는 대칭축이 지금 얼마야?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예요? 2인 게 바로 나와야 돼. 그쵸? 알죠? 대답한 거 봤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y좌표잖아. 최소값이잖아.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제 앞으로는 판별식보다 방금처럼 대칭축의 x좌표를,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잘 구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얘를 함수 fx라고 부른다면 f2가 0보다 클 때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값이 f2니까. 그래서 이 f2라는 값이 이 x축은 0이잖아.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인 거랑 판별식이 음수인 거랑 동치예요. 똑같은 말이야. 왜냐면 꼭지점의 y좌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판별식에 마이너스가 붙거든. 언젠가 해줬던 적이 있어요. 나는 수업 때 다 했어. 근데 기억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상 꼭지점의 y좌표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양수면 된다 라고만 적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면서 해야 돼. 늘 등호는 항상 따지는 걸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봐봐. 만약에 0이 됐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하고 있어. 그러면 저 문제에 나오는 상황을 만족할까요? 아니다 손. 만족한다 손. 얘는 나온다. 너는 뭐야? 저는 만족. 스위스야? 저는 만족.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x축 아래에만 없으면 돼라고 번역을 했어요.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딱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등호를 안 붙이면 이제 어떤 사단이 일어나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뭐 10 이하의 뭐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근데 이 등호의 여부로 정수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단답형에서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단답형에서 2차 부등식 정수의 개수 세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냥 누가 봐도 실수하면 틀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잘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능력이 들어갈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됩니다. 그러면 F2를 구하게 되면 4a 빼기 8a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6이야. 마이너스 4a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a 넘어가면 여기 4a가 16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a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0 초과 4 이하 이렇게 적는 거야. 괜찮아? 이해됐어?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그럼 뭐 더 있을 것 같아요? A가 0보다 작을 때. 그건 아까 벤 아, 오케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안 돼요. 아,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럼 끝? 근데 아니니까 물어보신 거 같으신데.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국어 능력은 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뭐가 있어? 아우. 뭐지? 맞아요. 어우. 최고차항 계수가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문제 안 나와 있으면 항상 0일 때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래서 그러면 0이면 0 빼기 0 플러스 16이잖아. 16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16은 y는 16 상수 함수는 위에 떠 있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떠 있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죠. 상황이. 그래서 a가 0까지 들어가서 0 이상 4 이하 이렇게 적어야 돼.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5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러면 마지막 여기 등호가 들어가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기 눈치 있으면 안 되죠. 일단 여기서 저기 자 그래프 개형이 일단은 x축 위에 있어야 돼. 왜냐면 x축 아래 있거나 0이 되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서. 그치? 그래서 일단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전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만나도 됐었잖아. 근데 얘는 만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까 4 이하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4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 4 미만 이렇게 바뀌고. 아까랑 동일한 논리로 a가 0일 때도 똑같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0 이상 4 미만이 되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2차 분식이 애지간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여기 등호 뗀 것까지 상황 똑같아. 이게 0보다 작은 해가 모든 실수일 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을 때 A의 범위.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 그러면 x축보다 2차 함수가 아래 있도록 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맞죠? 그러면 일단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 위로 볼록하게 생기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래야 아래로 쭉쭉 내려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는 맞아. 그럼 x축이 어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위에. 여기? 접하거나 자 이게 표현이 진짜 중요하거든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해가 무수히 많을 때로 적었어. 잠깐만요. x축의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퍽퍽.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려져도 어차피 이 아래로 쭉쭉 뻗어 나가니까 개 많고, 이렇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도 마찬가지고 접할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X가 뭐든지 간에 이참수가 X축 아래 있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계속 안에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참수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엄청난 차이야. 지금 이 발문이랑 요 발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겁나 중요하다.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랑 그냥 저거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랑은 아예 다른 거야. 아예. 보통 이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도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만나는 것까진 되니까 접하는 것까진 되니까 판별식이 0인 것도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냥 빨리 계산해 주면 되고 뭐 꼭지점의 y좌표 뭐 구할 수도 있지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돼. 그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a가 음수일 때예요. 잘 기억하세요. 어렵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미지수가 저렇게 있을 때는 항상 이차함수의 개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그려야 돼. 그러니까 진짜 결국 이차함수 못하면 다 못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차함수만 잘하면 그냥 개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우면 무조건 이차함수 그냥 막 앞에 막 가고 막 뭐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